월세를 한 번도 안 밀렸다. 한 번도 안 밀렸어요. 신뢰가 안 되면 총 월세는 4개 받고 있는 거네, 개인으로. 그러면 월세는 총 얼마 받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근데 제가 계산을 천천히 해봐야 돼요. 월세 받는 것만 200, 총 200만 원, 201만 원. 201만 원 받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매출인 네, 맞아요. 거고. 그럼 거기서 원금 내는 것도 있나? 원금 내는 거 아마 수유동 거 내고 있을 거예요. 그건 개인 대출로 받은 거. 수유동이랑 시흥 거 2개는 이제 원금 대출 갚고 있을 거고.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좀 제외하면 네. 순 월세, 순 소득은 얼마를 갖고 오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? 그것도 저도 집 내놓으면 문의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. 아, 그리고 에어비앤비요? 네, 월세로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하더라고요. 수요도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직접적으로 내가 에어비앤비를 한다기보다 집을 내놓으면 에어비앤비 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요새. 할 건데 임대를 할 수 있냐. 그럼 나는 한 5만 원, 10만 원 더 배짱 부려서 올렸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수익이 조금 나는 더. 거죠. 그러면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럼 내가 받는 월세보다 이 사람은 더 갖고 가니까 할 거잖아요. 그거보다 이상은 버는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또 내가 좀 해볼까라는 욕심도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엑시트가 안 돼서 사실은 그 물건을 엑시트를 하고 싶은데 엑시트를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. 그때 경매 배우고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럼 이거를 개인으로 돌리던 아니면은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돌리면 대출이 이제 확 줄어버리니까 안 될 것 같고 이걸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를 한번 문의가 왔는데 제가 그걸 1억 7천에 샀는데 1억 5천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. 와이프도 뭐 안 남는 것도 아니고 동네도 인계동 중심에 있으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싼 거 아니냐. 그럼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그것도 이제 넘어갔고 일단 세입자가 안 나가시겠다 했어요. 계속 계시는 세입자분이 한 3년? 4년째 계속 살고 계시고 두 분이 전에 있을 때도 네, 그런 맞아요.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분들 나갈 생각이 아예 없으신데 또 그분들을 뭐 내보내고 뭐 하고 그것도 너무 번거롭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손해보면서 팔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이분들 나간다고 하면 저 내년에는 이제 계약 끝나니까 갱신하는 것도 끝나거든요. 그러면 내년에는 한 채 정도는 한번 그쪽으로 돌려봐야 되겠다. 에어비앤비로. 네, 엑시트가 안 되니까 단순 판매로는 안 되더라고요. 엑시트가. 그렇다고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그렇게. 그리고 법인이 수익이 안 나니까 무용지물이에요. 이걸 가지고 뭔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계속 수익이 안 나는 상태인 거잖아요. 재무제표 상으로는 네네. 계속 감가가 들어가고 손실인 상황이고 대출 연장만 되지 다른 투자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. 그거를 상쇄를 할 방법으로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수익이 높으면 그 월세를 확 올리면 조금 만회가 될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컨셉으로 좀 생각. 이리저리 고민 많이 했네요. 그럼 개인으로는 최근 낙찰까지는 5개인 거고 5개. 법인으로는 2개를 두 개가 가지고 근데 이거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좀 시기가 잘 안 맞아서 네. 사업으로 좀 네. 전환을. 거기서 하나 산다고 그러진 않았어요. 원래는 거기서 살려고 와이프랑 신혼 때 그래서 잠깐 살다가 나가자 했는데 1.5룸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구축 아파트가 2채 월세 가지고 구축 아파트 월세를 살 수 있더라고요. 그럼 맞네. 아파트 가자. 기억이 나네요. 네, 아파트 가자. 처가댁하고도 가깝고 그걸로 가자 해서 거기 가서 또 꽤 살았죠. 한 2년 반 정도를 살고 월세로 받아서 월세로 거주를. 엄청 쌌었어요. 그때 네, 월세가. 네. 그때 덕분에 잘 세이브했죠. 월세도 세이브되고 그래서 경매를 투자할 수 있었던 거. 전세금 뭐 이런 게 안 묶이니까.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? 지금도 월세 삽니다. 지금도 거기 말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. 조금 큰 데로 84 타입으로 오. 애가 둘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는 좁다. 25평 네. 화장실 하나는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. 근처 1층으로 또 마침 그나마 저렴하게 월세 그 동네에서는 제일 오래 안 된 아파트가 135만 원. 135? 네, 나와서 큰 차이는 안 나네요. 그쵸. 2배로 뛰긴 했는데 네. 제가 또 월세를 그동안 세팅을 해놨잖아요. 네 채를. 어. 이게 상세가 또 되는 거죠. 요 상세되고 요거 있고. 그러니까 뭐 다시 선생님도 지금 그러면 1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네, 거. 거죠. 저도 지난번에 오기 전에 살던 데가 1층 아파트였거든요.
거기 간 이유는 핑계는 아이 때문이라고 잡긴 했거든요. 근데 네. 깊숙한 곳에는 1층이 싸서 싸요.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잘 맞는 것도 네, 맞아요. 있어서 가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뭐 커지고 그쵸. 컨디션도 더 좋아졌을 훨씬 거예요. 좋아요. 와이프도 너무 만족해하고 삶의 만족도도 네. 삶의 질도 질도 높아요. 부부 생활 시간도 많아지고 너무 요새 거의 이상적인 삶을 또 살고 지금 계신다고 최고죠.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 선생님 지금 투자한 거를 계략적으로 제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네. 여쭤볼게요.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채는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? 받고 있어요. 법인은 좀 제외를 하고 개인으로만 받고 있는 거는 4개인데 네. 1번 물건에서 우리 만나서 그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 수유동에 지상층 빌라 1층이었나 1층이. 그랬던 것 같고 네.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투룸. 방 2개짜리 네. 근데 그것까지도 월세는 잘 받고 잘 있는 받고 거고 있어요. 그리고 눈빛에서 이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선생님.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. 아, 단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어요, 내 채가. 야, 훌륭하네.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저도 선생님 1번 물건 앞쪽에 집이 하나 있어서 그 동네가 그렇게 넉넉한 동네는 아닌 걸로 맞아요.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렸다. 한 번도 안 밀렸어요. 실례가 안 되면 총 월세는 4개 받고 있는 거네 개인으로. 그러면 월세는 총 얼마 받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근데 제가 계산을 천천히 해봐야 돼요. 월세 받는 것만 200, 총 200만 원 201만 원. 201만 원 받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매출인 네, 맞아요. 거고 그럼 거기서 원금 내는 것도 있나? 원금 내는 거 아마 수유동 거 내고 있을 거예요. 그건 개인 대출로 받은 거. 수유동이랑 시흥거 2개는 이제 원금 대출 갚고 있을 거고.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좀 제외하면 네. 순 월세, 순 소득은 얼마를 갖고 오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? 110만 원, 100만 원 요 왔다 갔다 해요. 어. 이자가 좀 변동이 되면 그렇죠. 이자가 좀 요새 좀 떨어져서 요새는 100만 원 넘길 거예요. 그게 다주택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. 요 정도 이 느낌만 갖고 그 네. 느낌만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굳이 거기서 2, 3만 원 정확히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매월 요 정도가 들어온다는 네. 돈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득 그런 맞아요. 부분보다 내가 요만큼을 받고 있구나. 지금 휴직하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월급이 상대적으로 줄죠. 줄잖아요. 정책이 좋아져서 네. 받고 있긴 하더라도 이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한 거는 있을 거라고 맞아요. 생각하는데 100만 원 정도 순소득의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거리가 좀 편안해지는 그 덕분에 휴직을 할 수 있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육아휴직이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아니어서 좀 지금이랑 다를지 모르겠어도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직원분들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좀 했던 게 휴직을 하면 소득에 네. 있어서 줄게 네, 되니까 맞아요. 특히 외벌이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는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했었던 것 같은데